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영상을 쉰 것 같아요. 프로젝트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후속 강의를 빨리빨리 못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353페이지 컨텍스트 프로세서라는 걸 만들 겁니다. 이게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장바구니 들어가서 담으면요. 장바구니 이동을 하고 얼마만큼의 제품이 담겨 있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뜨죠. 그리고 맨 위쪽에 이 메뉴에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에 보면 카트 정보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카트에선 이 정보가 뜨는데 저희가 만약에 다른 페이지들로 갔다 라고 하면 이 정보가 뜨질 않아요. 분명히 카트에는 이 제품이 담겨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각각의 뷰들로 가야겠죠. 우리가 이제 전체 제품을 보여주는 프로덕트 인 카테고리랑 프로덕트 디테일 여기 모두에 가가지고 여기 카트 정보를 뿌려올 수 있게 카트 클래스를 불러다가 다 카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어디처럼 해야 되냐면 요 카트의 뷰에 있는 것처럼 카트 디테일이죠. 여기에 이제 카트 정보가 있잖아요. 요 작업을 다 모든 뷰마다 어떤 뷰를 만들 때마다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장고에서는 이걸 컨텍스트 프로세서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꼼수라고 해야 되죠. 그럼 경로를 제공해줘서요. 방법을 뭐냐, 만약 모든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컨텍스트 프로세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등록을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동작하게 해줄게. 요거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config settings.py 우리가 보는 이제 설정 파일들이죠. 여기에 보시면 템플릿 처리하는 부분 여기죠. 템플릿 처리하는 부분에 컨텍스트 프로세서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들어있어요. 뭐라고 들어있냐면 디버그, 리퀘스트, 어스, 메시지라는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디버그 모드 true로 해놨을 때 오류 메시지 같은 거 이제 뿜어주는 애고요. 얘는 이제 요청에 관한 거, 모든 뷰에 리퀘스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그 템플릿에 보면 어떤 리퀘스트로 뭐 접속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요것도 들어가 보시면 소스 코드가 있어요. 요걸 뜯어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어스랑 메시지예요. 뭐냐, 로그인 했는지 여부를 모든 뷰에서 모든 템플릿에서 판단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도 오류 메시지가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해서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컨텍스트 프로세서는 템플릿에서 불러다 쓰려고 모든 템플릿에서 불러다 쓰려고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카트 정보가 모든 페이지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페이지에 필요하니까 컨텍스트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소스 코드는요 교재 354페이지에 코드 06-84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 카트 앱에다가 하나의 파일을 추가를 할 거예요. 뭐라고 추가를 하냐, 파이썬 파일을 하나 추가하시는 거고요. 이름은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쟤네들 다 보면 컨텍스트 언더바 프로세서스라고 보통 돼 있죠. 그 이름을 똑같이 따라 할게요. 물론 이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 놓으실 거고요. 이 안에 내용물은요 카트라는 형식으로 요렇게 리퀘스트라고 돼 있죠. 함수형 뷰 만드는 거랑 똑같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카트 정보를 만들어 줄 거니까 카트 불러와서 카트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카트 디테일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정보를 그냥 실제로 템플릿에 넘겨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에 넘겨주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 뷰에서는 이렇게 렌더에 요 템플릿 파일에 요 변수들을 적용해 달라 라고 되어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컨텍스트 프로세서는 딱 여기만 필요한 거예요. 컨텍스트 변수들만. 그래서 이렇게 리턴해서 이 변수만 던져주겠다 라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컨텍스트 프로세서는 모든 템플릿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 템플릿 변수를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사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보셨던 settings.py에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어디에요? 카트 앱 안에 있는 context processors라는 파일 안에 있는 카트라는 메서드가 동작해서 나오는 내용을 컨텍스트 프로세서가 처리를 해가지고 모든 템플릿에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해놓아 볼게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게 비어있죠. 근데 새로 고침을 하면 내용 잘 뜨고요. 메인 페이지로 가도 이제 내용이 잘 뜨는 거. 요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 프로세서를 모르고 이제 작업을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 모든 페이지에 필요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 컨텍스트 프로세서 안 쓰고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저 글로벌 내비게이션에 저게 다 필요하니까 저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브레드 크럼스라고 하죠. 그 빵 부스레기 어떤 페이지 어떤 카테고리 안에 무슨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랑 모든 페이지에 글로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니까 저것조차도 컨텍스트 프로세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망의 쇼핑몰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요. 이 쇼핑몰 프로젝트를 아마존 클라우드에 올려볼 거예요. 올려볼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용하실 수 있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하는 것들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프로젝트는 여기서 이렇게 종료가 됐으니까요. 잘 동작하도록 확인해 주시는 절차 여러분 꼭 잊지 말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아마존 배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